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불안 및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투신한 경우 유서는 없고 정신병적 증상이 있으며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2 가단 5150811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1년 6월 22일 21시 45분경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원고와 망인의 공동주거지 아파트 건물 뒤편 주차장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심신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2년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지속적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 불면증 등 정신질환 및 관성내증, 알코올 의존증, 정신행동장애, 알코올성 치매 등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시로부터 약 10년 전 모텔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2021년 4월 25일경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망인은 종종 환청, 환각 증세 및 그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2017년경 위 K병원에서 퇴원한 후 외래에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어 간헐적으로 식당에서 카운터 일을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였으나 2019년경부터는 증세가 악화되어 그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오로지 음주로 인하여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이 만취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나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과 통화하였던 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통화 당시 혀가 꼬여 제대로 된 발음이 안 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K병원 병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6년 10월 25일 술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술을 한번 마시면 취하여 쓰러질 때까지 마신다라고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였던 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10년 9월경 일주일에 서너 번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실 때 소주 서너 병을 마신다고 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상당한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망인을 진료하였던 T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R은 망인의 알코올 의존성, 정신행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성의 정도가 각각 고도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환각 환청은 음주로 인한 뇌의 기질적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최종 진료 시점에서는 망인의 심한 우울감이나 자살의 징후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진료 내역 및 보호자 진술을 고려할 때 우울감 이외에 감정 기복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최종 진료 이후 정신과 문제의 임상 경과를 예측할 수 없고, 망인은 만성적인 음주로 인한
충동성 증가와 억제력 저하가 동반된 상태였던 바, 음주 상태에 따라 급격한 기분의 변화를 포함한 심리적 변화 및 충동성 증가나 판단력 손상 등의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사망 시점에 의사결정 능력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 Q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병원 S는 망인의 자살 행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직접 요인은 주치 상태로 보인다. 통상적 수준의 음주는 음주자가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는 않지만 충동성을 높게 하고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더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이외에 뇌출혈로 인한 전두엽 손상도 충동성을 증가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조건이다 라고 감정하였고, Q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T는 망인은 사망 전부터 상당 기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었던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동 및 충동성 자해, 자살 위험을 지닌 상태였던 점, 음주를 한 상태였던 점 등 망인의 정신과적 상태는 망인의 사망 당시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현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만을 통해서는 그 중증도를 충분히 가늠하기 어려워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망 결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감정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 그의 기존 정신질환 및 상당한 양의 음주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16시 13분경 원고에게 통화가 안 돼, 내 거 충전돼서 엄마 거 쓰는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5시간 전의 일인 바 위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유서를 남겼다거나 원고를 비롯한 가족 혹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친구에게도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바가 없고, 달리 망인의 휴대전화에도 자살이나 죽음에 관한 검색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망인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정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른 것임을 추단케 합니다. 망인은 목을 매거나 약물, 기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거진에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먹다가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 통화나 문자를 보내다가 최종 문자 후 25분 정도 지나 베란다 창문을 열고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경우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이 갑작스럽게 신병을 비관할 만한 가족관계, 사회 경제적 상태 등에 관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판단.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진료기록 감정이가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망인은 뛰어내릴 당시 주치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이 없으므로
어느 정도 취했는지는 알 수 없음. 그러나 기록된 평소의 주장으로 보면 뛰어내리면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판단을 못할 정도의 주치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뇌출혈 후유증이 영구적 인지장애를 일으켰다는 근거는 기록상 뚜렷하지 않으며 간성 혼수는 가역적 조건으로 자살 전 마지막 의무 기록인 2021년 6월 14일 기록에는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음. 따라서 자살기도 당시 사실에 대한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로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성상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감정 결과를 비롯하여 제1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각 진료기록 감정과 망인을 진료하였던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모두 망인 사망 이전의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망인 사망 당시의 의사 능력에 관하여 추정적으로 판단한 간접자료이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더하여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 Q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P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앞서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8일 전에 망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였던 P병원 의사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감정 기복이 지속적으로 있어 최종 진료 이후 정신과적 문제의 임상 경과를 예측할 수 없음, 음주 상태에 따라 심리적 변화 및 충동성 증가나 판단력 손상 등의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함이라고 하면서 결국 망인 사망 시점에 의사결정 능력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는 바,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만을 바탕으로 자살 당시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판단에 감정이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쫓거나 의견 중 일부 명확해 보이는 듯한 언급만을 맹신하여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이 2인 중 1인 Q 병원은 망인이 중증의 알코올성 간경변, 베르니케 뇌병증을 비롯하여 여러 알코올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지장애가 있었으며 환청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환청도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그 중증도를 충분히 가늠하기 어려워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하였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측면에서 그 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제1심 법원의 다른 진료기록 감정이 서울대학교 병원은 앞서 1항과 같은 답변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울증 상태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감은 자살의 중요한 이유라거나 음주는 충동성을 높게 하고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더 느끼게 만든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음주 상태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고, 이는 Q병원 감정의의 의견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인 2020년 10월 19일 촬영된 뇌 MRI 판독상 알코올성 치매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피력되었고, 2020년 10월 21일 시행된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점수는 1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2020년 10월 13일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망인을 진료한 P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증상에 관해 알코올성 뇌병증, 중증의 우울증, 심한 환각과 환청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망인은 P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중에 낙상한 적이 있고,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망인은 가장 심각한 알코올성 정신질환 중 하나인 알코올성 뇌병증을 앓고 있었고, 금주가 필수임에도 음주를 지속하는 등 알코올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직전에 망인과 통화한 친구는 당시 망인의 상태에 관해 망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혀가 꼬여서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 원피그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망인의 친구가 거짓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